no. Because the guys, they care of themselves to smell nice. Yeah, they know how to 관리 yourself. like hygiene. 여기 아르메니아에서 온 어느 21살 여대생이 있습니다. 여성의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그녀가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메니아에서 온 21살 대학생 아니입니다. 아라라트 산이 보이는 집 창문 앞에 서 있을 때면 그 아름다움과 달리 마음은 항상 갇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아르메니아 혈통을 가진 저는 양국의 시민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영혼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더 넓은 세상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어둠이 내리면 여성의 발걸음도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어요.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싶을 때도 해가 지면 어머니의 끊임없는 전화가 저를 올가매곤 했습니다. 가끔은 단순히 저녁 산책을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도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서구적이라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친척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할 나이에 공부는 무슨 소용이 있냐며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런 저는 늘 문제 있는 아이로 여겨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8번째 생일 파티였습니다. 삼촌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곧 꽃을 피울 아름다운 여인이니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된다고 했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만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남성들은 겉으로는 여성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건네고 무거운 짐은 대신 들어주고 식사할 때는 의자를 빼주는 젠틀함을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나의 꿈과 열정은 그저 결혼 전의 일시적인 것으로만 간주되었습니다. 친구 마리암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21살의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결혼 6개월 만에 의대 공부를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공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했죠. 그렇게 한 명, 또 한 명, 제 주변의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접고 현실이라는 이름의 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자유롭게 빛나는 세상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보이지 않는 철창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제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아르메니아의 아름다운 산과 깊은 역사,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 영혼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더 넓은 세상, 여성으로서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향한 갈망이었죠. 지도를 펼치고 손가락으로 아시아를 훑어 내려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여러 나라의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르메니아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본을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이 있는 나라, 테크놀로지의 중심지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에 유학 갔던 사촌의 경험담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한 외국인으로 취급받는다는 이야기, 특히 여성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 있다는 말에 망설여졌죠. 일본 사회는 예의 바르고 안전했지만 외국인에게는 너무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국도 잠시 고려했어요. 따뜻한 날씨와 친절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가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 살기에는 불안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 밤에 혼자 다니기 어렵다는 여행 블로그의 글들을 읽으며
결국 아르메니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거대한 경제력과 다양한 기회가 있는 곳이었지만 언어 장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검열과 감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형태의 제약이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자유를 찾아 떠나는데 또 다른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서울의 밤거리 걷기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고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여성이 서울의 밤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네온사인이 빛나는 거리를 지나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전혀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거나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니. 여성이 밤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 속 서울의 밝은 거리, 늦은 시간에도 열려있는 가게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찾아봤어요. 외국인의 한국 생활, 서울에서의 하루, 한국의 안전성. 모든 영상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성이 혼자 살기에 놀라울 정도로 안전한 나라였어요. 범죄율이 낮고 대중교통이 발달했으며 24시간 열린 편의점과 카페가 있는 곳.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죠. 부모님에게 말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들이 반대할 거라는 걸요. 여자 혼자서 그 먼 나라에 간다고. 미쳤니? 그런 반응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친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그렇게 먼 나라에 혼자 가서 어떻게 살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21년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유학 정보를 찾아보고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단어를 외웠어요.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영상 속 여성처럼 밤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공항 곳곳에 붙은 한글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맞는 한국의 공기까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제가 꿈꾸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학교 기숙사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캠퍼스 전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룸메이트는 부산 출신의 한국 학생이었는데 제 서툰 한국어에도 친절하게 웃어주었죠. 그녀는 학교 주변 지리부터 대중교통 이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한국 생활의 첫 가이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 주는 기숙사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죠. 특히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을까봐, 그리고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부터 외웠던 한국어 표현들이 실전에서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기숙사 식당과 강의실만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어졌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아르메니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기숙사 자판기는 고장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참고 자야 할까? 아니면 밖에 나가볼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웠고
부모님의 끊임없는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자 혼자 밤에 나가면 안 돼. 기숙사 방 안의 안전함에 안주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건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벗어나온 이유와 정반대였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휴대폰 지도 앱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의점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기숙사에서 200m 떨어진 곳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죠. 천천히 기숙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며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어요. 물 주세요.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이 세 문장만 제대로 말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보는 저였지만 거리는 생각보다 밝았어요. 가로등이 환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도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멀리서 푸른 간판이 보였어요. CU 편의점이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편의점에 들어서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무도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반갑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그 말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물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서 준비했던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가격을 알려주었고 카드를 내밀자 결제도 도와주었어요.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시간에 왜 나왔냐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지 않았죠. 편의점을 나와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방감에, 안도감에, 그리고 이런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놀라움에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아르메니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교 주변만 탐험했지만 점차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방문하게 되었죠. 밤에도 두려움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명동의 밝은 거리를 혼자 걷고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감상하고 심지어 늦은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일상이 가능해졌어요. 한국 생활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걷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요. 밤에 나갈 때도 특별히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였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로 한국 생활을 자랑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밤 9시에 카페에 앉아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죠. 처음에는 걱정하던 부모님도 점차 안심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어는 어렵고 문화적 차이에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찾은 자유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여성으로서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제가 꿈꾸던 그곳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이나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한국 남자들이 모두 잘생겨 보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왜 모든 남자들이 잘생겨 보이지? 하지만 천천히 깨달았죠. 그들이 외모에 쏟는 정성과 노력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영어통 번역학과 3학년 태민이었죠. 항상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긴 속눈썹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태민은 수업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했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우연히 조별 과제 팀원이 되었을 때 그의 섬세함에 더욱 놀랐습니다. 첫 팀 미팅에서 태민은 제게 메모를 정리해 전달하며 러시아어와 영어 번역을 맡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꼼꼼함은 학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회의가 길어질 때면 모두를 위해 커피를 사왔고, 제가 한국어로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할 때면 영어로 소통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죠. 아르메니아에서는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다우면서도 세심한 그의 모습에 자꾸 시선이 갔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만났습니다. 우산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태민이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의 우산을 내밀며 기숙사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며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접근하면 대부분 다른 의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정말 기숙사 입구까지만 데려다주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 뒤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가끔 함께 공부하기도 했고, 그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대신 제가 러시아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차분했던 태민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그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어요. 그는 의외로 유머 감각이 있었고, 특히 제가 한국어 발음을 잘못할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했죠. 하지만 절대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귀엽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태민은 표현은 조용했지만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제 고향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물어봤죠. 그의 지식욕과 세계 평화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태민은 용기를 내어 저를 데이트에 초대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이었습니다. 사실 이날까지 저는 그가 저를 단순히 외국인 친구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가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민은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의 가족 문화를 설명했고, 저는 아르메니아의 전통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죠. 피크닉이 끝날 무렵 태민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고백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혹시 사귀어 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장감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슴은 뛰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연애가 아르메니아 가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룸메이트는 완전 로맨스 영화 같다며 마음에 들면 그냥 해보는 거라고 단순하게 조언했습니다. 한국 친구의 단순한 조언이 웃음을 자아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족과의 영상통화에서 우연히 태민에 대한 이야기가 새어나갔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남자라니 안 된다고, 우리 문화가 너무 다르다며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더 강경했습니다. 외국인과의 연애는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학업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는데 여전히 아르메니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태민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성숙한 반응에 더욱 마음이 흔들렸어요. 일주일 후 학교 축제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던 중 취한 한국인 학생 몇 명이 시비를 걸어왔어요. 러시아에서 왔느냐, 왜 한국에 왔느냐 등 불쾌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영어로 대응하려 했지만 긴장한 탓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태민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취한 학생들에게
외국인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저를 보호했습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학생회 임원들이 와서 말리기도 했어요. 그 소동 이후 태민은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호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부드러운 태민이 저를 위해 그토록 단호하게 나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많은 생각 끝에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태민과의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족에게는 일단 말하지 않기로 했죠.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에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식 데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커플 티셔츠, 기념일 챙기기, 선물 교환. 아르메니아와는 전혀 다른 연애 문화였죠. 특히 태민은 100일, 200일 같은 기념일을 챙기는 것에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런 문화가 낯설었지만 그의 정성이 귀여웠습니다. 태민의 성격은 정말 특이했어요. 처음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해 보였는데 친해질수록 장난기 많고 따뜻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어 시험에 긴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르메니아어로 행운을 빌어라고 말해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몰래 인터넷으로 찾아 외운 것이었죠. 그런 세심함이 태민의 매력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이라 가끔 태민을 당황시키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해 그를 놀라게 했죠. 아르메니아에서는 그런 솔직함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좀 다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제 직설적인 면을 오히려 재미있어 했어요. 자기는 한국 사람들 눈치 보느라 솔직하게 말 못할 때가 많은데 제가 시원시원하게 말해서 좋다고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아르메니아 문화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제 고향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고 아르메니아 역사에 대해 질문하고 심지어 몇 마디 아르메니아어도 배웠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전히 비밀이었어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태민 이야기는 철저히 피했고 아르메니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중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태민은 제게 언젠가는 제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문화적 차이, 가족의 반대, 비자 문제, 취업과 미래 계획까지. 특히 태민의 가족도 걱정이었어요. 그는 아직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부모님들도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태민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한국 남자의 섬세함에 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저는 더 큰 질문에 직면해 있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나만의 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만큼 강한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이 특별한 사랑을 통해 저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 아르메니아와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다른 두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공통점이 보였어요. 태민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역사 이야기를 나눴던 날이 생각납니다.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큰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겹쳐 보였어요. 두 나라 모두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랜 역사와 전쟁의 아픔을 겪었죠. 그래서인지 자기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태민에게 아르메니아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수세기 동안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요. 태민은 그것이 한국과 얼마나 비슷한지 놀라워했습니다. 한글도 외세의 침략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소중히 보존되어 왔다고 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점도 닮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악기 하나쯤은 배우죠. 음악은 우리 문화의 중심이에요. 한국인들도 노래방 문화와 케이팝의 인기를 보면 음악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민은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았는데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죠. 우리는 가끔 함께 즉흥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중심적인 문화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민이 주말마다 부모님께 전화하는 모습,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전통, 가족 행사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아르메니아와 비슷했어요. 어느 날 태민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르메니아 여행 티켓을 예약한 거예요. 고향에 같이 가서 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 그는 정말로 제 세계의 일부가 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영상통화에서 태민을 잠깐 만났어요. 카메라 앞에 나타난 태민은 긴장한 듯 했지만 준비해온 아르메니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아직 아버지에게는 공식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날도 곧 올 것 같습니다. 한국 생활 2주년을 맞은 날 태민과 함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왔던 것처럼 이날도 가랑비가 내렸어요. 태민은 우산을 씌워주며 2년 전과 똑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한국어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2년 전 저는 단지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여성으로서 밤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는 안전함을 찾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태민이라는 특별한 사람까지. 새벽 2시에 편의점에 홀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유, 사랑, 그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피워내는 나만의 이야기. 아르메니아와 한국, 이제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고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